자, 복잡한 경제 이야기, 그 핵심만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,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가 튼튼하다,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네,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,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이 있을지도 몰라요.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 외환 보유액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요. 우리 모두에게 국가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바로 그 해, 1997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자, 외환 보유액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국가의 비상금 통장 같은 거예요. 해외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걸 제때 못 갚는다?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.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죠. 바로 1997년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정말 믿기지 않을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,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거죠. 그 뼈아픈 경험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? 바로 이 숫자,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금융 요새를 쌓아 올린 겁니다. 그리고 이 전략의 힘이 증명된 순간이 찾아옵니다.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. 이 막대한 외환 보유액 덕분에 그 엄청난 세계 경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은 역시 많을수록 좋은 거구나 하는 믿음이 아주 확고해진 계기가 된 겁니다. 네, 위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.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이야기 같죠? 그런데 말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정말 많기만 하면 무조건 항상 좋은 걸까요? 어쩌면 그 밝은 면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건 아닐까요? 사실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한쪽 면에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쪽에는 비용과 위험이라는 단점이 숨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쌓아둔 그 돈이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? 우리 집 금고에 비상금을 현금으로만 잔뜩 쌓아뒀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때요? 마음은 든든하겠죠. 하지만 그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거나 좋은 곳에 투자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전부 포기하는 거잖아요.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. 너무 많은 돈을 그냥 묶어두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국가가 금고에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? 그 숨겨진 비용과 위험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커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시장 개입이라는 것 때문이에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원화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는 걸 막으려고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달러가 계속 쌓이니까 외환 보유액도 덩달아 불어나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장 개입이 우리 입장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저 나라가 일부러 환율을 건드려서 자기들 수출에만 유리하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한마디로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는 거죠. 심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요. 이런 국제적인 마찰, 이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게 3가지나 더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. 아주 쉽게 말하면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를 사기 위해 쓴 돈, 그러니까 비용이요.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이자, 즉 수익보다 더 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평가 손실의 위험입니다.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금리가 확 올라버리면 우리가 가진 외국 채권 가격은 뚝 떨어지거든요. 그럼 우리가 쌓아둔 외환 보유액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건 뭐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다고 생각한 내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. 그 든든했던 안전망이 한순간에 구멍이 숭숭 뚫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.
자, 정리해볼까요? 너무 적으면 1997년처럼 위험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방금 본 것처럼 이런저런 비용과 위험이 따릅니다.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? 해결책은 뭘까요? 이제 좀 명확해지시죠? 우리가 상식처럼 여겼던 외환 보유액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던 겁니다.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쌓는 게 아닙니다. 진짜 목표는 바로 최적 수준을 찾는 거예요.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경제에 불필요한 손실은 주지 않는 바로 그 절묘한 지점,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수준, 과연 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